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내 몸을 바꾸는 프로젝트 염증을 줄여라 1탄을 말씀드렸는데요. 탄수화물이 염증 수치를 올리고 염증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성염증은 세포를 변화시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많은 질병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고 나쁜 탄수화물을 피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내 몸을 바꾸는 프로젝트 염증을 줄여라 2탄 나쁜 지방을 피해라. 탄수화물뿐만이 아니라 나쁜 지방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저번 영상에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고 했는데 이번엔 지방을 먹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간이나 근육, 피하 조직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분해되어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며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세포막과 신경계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죠. 뇌의 80%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고 호르몬도 지방으로 만들어져요. 즉 세포와 신경, 뇌의 정상적인 활동과 호르몬의 균형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방은 먹어야죠. 근데 염증을 잡기 위해선, 즉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지방을 먹고 나쁜 지방은 먹지 마세요. 좋은 지방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일 수 있지만 나쁜 지방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항염작용을 하는 지방을 먹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은 피하라는 겁니다. 어떤 지방이 항염작용을 하고 어떤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지방의 종류부터 설명해 볼게요.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뉩니다. 포화지방산은 부티르산, 팔미트산, 라우르산 등이 있고요. 코코넛 오일, 버터, 가축의 지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EPA, DHA, 알파 리놀렌산 등이 있고요. 들기름, 아마씨유, 생선기름이 많아요. 오메가6 지방산은 감마 리놀렌산,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등이 있습니다. 포도씨유,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참기름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9 지방산은 올레산 등이 있습니다. 올레산 하면 올리브유 생각나시죠? 우리가 많이 쓰는 카놀라유도 여기에 속하고 건강한 오일로 요즘 뜨고 있는 아보카도유도 여기에 속하죠. 근데 기름이 단일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 올리브유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 알파 리놀렌산, 리놀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올레산이 가장 많아서 오메가9 지방산으로 분류되거든요. 참기름도 오메가6인 리놀레산과 오메가9인 올레산이 많아서 오메가6로 분류되기도 하고 오메가9으로 분류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지방산이 섞여 있다는 거죠. 대개 포화지방산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나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고 불포화지방산은 좋은 지방산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포화지방산이 나쁘다 좋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기존의 학설에 의하면 포화지방산은 나쁩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학설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죠. 서로의 의견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영상으로 포화지방산과 코코넛 오일에 대한 팽팽한 주장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포화지방산이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든 포화지방산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화지방산 중 장내 유익균이 생산하는 단세지방산인 부티르산은 소화기관과 뇌를 건강하게 하고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또 코코넛 오일과 모유에 풍부한 포화지방산인 라우르산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항염,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을 합니다. 포화지방산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같이 언급되는 오일이 코코넛 오일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다루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적용해본 코코넛 오일은 정말로 좋은 효능이 많아요. 알러지, 두드러기,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썬번, 다이어트 등 많은 효능이 있거든요.
직접 체험해 보시면 어떤 논문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좋은 효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려진 식물성 기름이 좋기만 할까요? 불포화 지방산 역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는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지방을 분해합니다. 또 항염작용을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죠. 오메가6 지방산이 결핍되면 성장지연, 피부염, 지질대사 이상, 생식불량 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과하면 지나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나 혈전, 지방세포 증식을 일으킵니다. 단 오메가6 중에서도 감마리놀렌산은 항염작용을 합니다. 오메가3나 오메가6는 모두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대4 이하인데요. 그런데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이 비율이 1대20에서 50 정도로 심각하게 깨졌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원래 자연 상태에서 목초를 먹은 가축의 유제품이나 고기는 오메가3 함량이 높지만 지금처럼 옥수수 같은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육류는 오메가6의 비율이 6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걸 먹은 우리의 몸도 자연스럽게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저탄수화물 식사를 해도 몸 전체에 염증 인자가 가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많이 먹는 식물성 기름의 대부분은 오메가6 오일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신 표를 보면 포도씨유,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참기름에 모두 오메가6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고 많이 먹는 기름 종류는 거의 들어가 있네요. 다음 표는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기름, 포도씨유, 옥수수유, 콩기름 모두 오메가6의 비율이 엄청 높네요. 물론 참기름이 오메가6와 3로만 되어 있지 않고 오메가9도 많이 들어있지만 오메가3와 6의 비율만 본다면 균형이 많이 깨져 있네요. 또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주성분이라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카놀라유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좋아서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카놀라유는 오메가9 함량이 높은 기름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카놀라유는 유전자 조작된 원재료를 사용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학적 용매를 사용해요. 유전자 조작된 콩을 섭취한 새끼쥐의 사망률이 일반 콩을 섭취한 새끼쥐보다 6배 이상 높았다는 실험 결과도 있고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카놀라유가 풍부한 식단이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고 체중 증가, 신경 손상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유전자 조작 식품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시판하는 식물성 기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많이 쓰는 대부분의 기름은 오메가6 계열이라 오메가3와 6의 불균형이 심해져 염증이 더 유발될 수 있다는 것. 둘째, 대부분이 유전자 조작한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것. 셋째,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산 같은 유해한 화학 용매를 사용한다는 것. 넷째, 불포화 지방산의 특성상 불안정하고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된 기름은 염증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도 산화된 기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인지 황당하시죠? 지금부터는 어떤 기름을 어떻게 먹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콩기름, 포도씨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는 되도록 쓰지 마세요. 그 대신에 아보카도유, 코코넛유, 올리브유, 유기농 버터로 바꾸세요. 참기름으로 표현해야 할 맛이 있긴 하지만 되도록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시고 짠 지 얼마 안 된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들기름이 산패가 잘 되므로 냉장고에서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참기름은 들기름보다 산패 속도가 느리지만 개봉 후 최대 3개월 안에 다 써야 하는 만큼 작은 걸로 사세요.
코코넛유는 포화지방산에 속하긴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항균 작용이 뛰어나요. 면역력에도 좋고요. 아보카도유는 올레산이 풍부해서 올리브유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비만, 암에 좋아요. 또 루테인과 지하단층이 풍부해서 망막에 좋고 미네랄과 비타민도 풍부하고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발연점도 카놀라유나 코코넛유보다 높아서 가열하는 요리에도 좋아요. 특히 코코넛유처럼 향이 진하지 않아서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고요. 올리브유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스쿠알렌과 올레산도 풍부해요.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비만 등에도 좋고 헬리코박터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해요. 버릴 게 없는 너무 고마운 기름이죠. 목초 사육한 가축에서 나온 유기농 보토도 포화지방산이긴 하지만 항염작용이 뛰어난 부티르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기름에 비해 열에 안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은 발연점 이상으로 가열하시면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발암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발연점 낮은 올리브유 같은 기름은 가열하시면 안 돼요. 또 기름이 조금 저렴하게 판다고 여러 개 사지 마세요.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사세요. 모든 기름은 오래되면 산패가 진행된답니다. 튀긴 요리, 치킨은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튀김은 고열에 그것도 몇 주씩 쓴 기름으로 튀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발암물질이에요. 튀김 요리가 정 드시고 싶으시면 어쩌다 가끔 드시고 되도록 집에서 만들어 드시고 웬만하면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세요. 사실 저희 가족도 튀김, 치킨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예 안 먹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걸 알고 있으면 줄일 수가 있어요. 3번 먹을 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요. 가열하는 요리를 할 때는 되도록 아보카도유를 쓰고 올리브유를 매일 먹고요. 웬만한 피부 질환은 코코넛 오일을 바르고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코코넛 초콜릿을 만들어 먹어요. 건강은 습관입니다. 건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큰돈 쓰지 마시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보세요. 이런 동영상을 자주 봐야 잊지 않고 건강에 신경 쓸 수 있어요. 건강은 놓치고 나면 되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식생활이 바로잡힐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셔야 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크게 뭘 신경 쓰는 건 없거든요. 다만 밀가루 줄이려고 노력하고 설탕 없애고 기름 종류 바꾸고 해독 주스 마시고 그 정도만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설탕을 끊으라고 했는데 그럼 단맛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미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정보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